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친다면 미국 뉴욕 증시 속도감 있게 배턴 잘 전달해줬는데 우리 증시가 이 배턴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 보였던 반면에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세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 경기 끝난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배턴 제대로 다시 좀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관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나게 만들던 삼성전자, 뭐 4만전자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 전략 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보다는 지금 상승세가 네. 좀 많이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여준 덕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 국내외 반도체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수하고의 상관계선 0.53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올라와주는 미국의 반도체주는 결국은 할인율이 안정적으로 간 부분, 그러니까 미국 2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안정화되는 부분들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뭐 반도체 혹한기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뭐 재고 증가한다는 얘기, 뭐 그다음에 IT 수요 감소 등을 해서 사실 반도체 전 업종이 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조금 약한. 그래서 상승 전환은 아닌 것 같은데 10월 첫날 4% 올라서 지금까지 8%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조정의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월초에 4에서 8%까지 올린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가 역시 ARM과의 이제 빅딜 뉴스가 가장 큰 전면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감산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생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세배하겠다 증상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2019년도 4월 달에 발표한 파운드리 1등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있는 뭐 초인류 기술 격차를 지금 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2027년 1.4나노 하겠다. 이 1.4나노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양산 시기까지 얘기한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양산 시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객사하고 한 번은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뭐 파운드리에서 지금 뭐 TSMC와 많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요. TSMC보다는 3나노에서 먼저 뭐 이 격차가 나는 기술 진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트렌드를 형성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의 뭐 주가로 오롯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592만 명이에요. 올해만 85만 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지금 평단가를 보면 65,443원에 지금 사셨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뭐 18%에서 한 20% 정도 하지만 그래도 올해 개미 투자자들이 순매수 뭐 1조 원 이상 한 게 8개 종목인데 그중에서 탑을 이루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그런 추가 동력이 필요한데 재미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뭐 풍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건지는 삼성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향후의 뭐 스케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10월을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좀 나빠진다고 생각을 지금 뭐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이런 성장 뭐 동력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실적 뭐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12일 날 FOMC 회의록 나오는데 거기서 사실 지금 미국 장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뭐냐면 연준에서 피봇할 수 있어. 또 요번에 뭐 구인 뭐 숫자가 굉장히 뭐 안 좋은 걸로 나온 걸 보면서 중단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2일 날 현지 시간 FOMC 회의록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수가 걸리는 게 주말부터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10월 23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뭐 사고 다발 구간이라 그래야 되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을 확인함으로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지턱들이 굉장히 눈앞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할 때 굉장히 서행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국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오름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벤트들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언뜻 좀 나오기는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최초로 1.4 나노 이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의 양산 계획, 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기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밝혔던 적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 초격차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표명이 된 건데 자, 그래도 이 삼성전자가 TSMC에 뒤져서 여전히 파운드리에선 2위이긴 한데 또 게다가 격차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서 좀 TSMC를 따라잡는 어떤 승부수가 확실히 좀 될까요? 그렇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를 내겠다는 얘기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상반기에 ASML에 가서 피터 베난코 회장 면담하면서 EUV에 대해서 향후 나오는 하이 뉴 메커니컬 어퍼처 EUV는 우리를 달라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로 1.4나노 양산 계획을 얘기했다는 건 뭐 자체가 기술감의 표출이 기술의 자신감의 이제 표출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거죠. 오세요. 글로벌 고객 여러분 이제 오세요. 여러분 진짜 잘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을 뭐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내년도 업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겸 그다음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결정적인 모멘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이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이 절실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로드맵을 내놓음으로 해서 시장의 안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도체 초인류 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고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사실 일본을 이길 때 썼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8인치로 이제 승부하는 부분들이 90년도, 91년도 하면서 그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전에도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지금 적용한 이 반도체들 양산을 시작할 때도 최양호 원장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이게 지금 상대 회사와 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 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서 이런 발표들이 계속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ARM과의 협력 가능성, 지금 인수 가능성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태까지 ARM을 인수하려는 시도들은 참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ARM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가 그렇죠. 워낙에 또 크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또 지금 ARM이 중요한 업체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비쌉니다. 네. 논란도 또 있고요. 또 지금은 어떤 기업들 인수를 할 때도 늘 항상 독점 이야기들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인수에 관해서는 제로라고 보고요. 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독과점에 걸려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제 거기에 거의 100% 이상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년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것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은 상장이라는 걸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비싸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ARM이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 지배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오픈 소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돈 주고 사냐 이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금 가격이 47조 원이었는데 지금 많게는 100조까지 얘기하니까 이것이 진짜로 사서 독이 든 성배가 될지 또 이거 진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게르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조에서 이제 100조 정도의 지금 추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거를 이 정도를 해서 인수 합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거죠. 독과점법 전 세계 지금 6개국 이상 10개국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반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했어요.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온 거는 모바일 AP의 정도에서의 효과가 나오지 딴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래느니 그냥 로열티 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ARM의 어떤 독점적 지배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의 효과가 사실 그렇게 100조 정도까지 써서 낼 수 있느냐?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이 몸이 막 안달이 나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살 때 내가 막 사고 싶어서 살 때 진짜 많은 돈을 주더라도 굉장히 행복감이 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손정희 회장이 지금 안달이 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회사 소프트뱅크 사상 최대의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돈이 필요하신 지금 상황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공동으로 인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분 투자하는 거. ASML에 3%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지분 확보로 가는 부분들. 근데 5%만 해도 지금 4, 5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이 45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럼 현찰이 얼마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찰로는 한 110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하면 236조가 있는데 지금 투자할 거 이것까지 다 해서 지금 뭉태기 돈이 나가는 부분들 과연 삼성이 견딜 수 있느냐? 그러나 ARM하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주가에는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SK나 인텔, 퀄컴 등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냈기 때문에 아마 콘소시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투자인데 공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실질적인 투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ARM을 인수하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 지분을 나눠 갖는 방법들, 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삼성이 ARM과 살짝 발을 담그는 정도여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그렇죠.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 삼성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상장 전에 뭐 자금을 이제 넣어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훨씬 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선제적으로 가면은 지금 제 생각에 한 5% 정도 지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ARM의 어떤 이사회의 뭐 의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지휘권이라든가 경영권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지만 이거를 전체해서 내 지휘권 아래 그다음에 내 이 대차지배상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가서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지금 바틀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뭐 삼성전자 그리고 ARM 과연 앞으로 이 두 업체가 어떻게 이 손을 맺게 될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 나오고 있는데 꼭 이게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지분 참여라든지 컨소시엄이 오히려 조금은 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네온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업계 최초로 반도체의 필수 원료인 이 네온 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네온 국산화 비중 뭐 10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네온가스의 이 국산화 곳곳에 지금 암초가 놓여 있는 게 현재 업황인데 자 SK하이닉스에 이게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그 뭐 이 소부장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상반기에 네온 1kg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43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를 주고 사야 되면요. 8월 달에는 2,773불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이 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산화를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가격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요. 이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물량이 안정적이 되든지 가격이 안정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뭐 이 성과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크립톤이라든가 제논도 국산화 예정하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이 뭐 주변 환경이 좋았던 게 이 이제 네온 같은 거는 뭐 대기 중에 있는 거를 끌어대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 대기에서 이거 집적을 할 수 있는 AS 플랜트가 있는데 포스코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TEMC라는 회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와 협업을 해서 2024년도면 완전 국산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 이유에는 뭐 이거는 어디 뭐 이 자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대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는 반도체 어떤 다른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과연 이런 가스들이 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SK로서는 자체의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생태계와 공급망을 꾸며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독일계라든가 이런 유럽계에 지금 가스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 SK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진척이라고 보여져서 큰 박수 보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오늘 나왔던 발표, 이 네온가스의 국산화 성공,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대 국가가 맞부딪히면서 반도체의 이 소부장 국산화 필수적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는데 지금 국가 대 국가가 맞부딪히고 있으면서 좀 피해가 보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일 텐데요. 어제 이미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 한 10%대 감소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고 다들 정말 IRA의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면 이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둘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요? 지금 IRA 후폭풍이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산 차질 때문에 지금 부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20% 10%에서 30%까지 평균 20%대 지금 감소가 났던데 그게 오롯이 IRA 그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게 내일이라든가 모레 무슨 어떤 해결책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용이었거든요, 이게요. 그럼 11월 8일 선거까지 우리가 다 끝난 이후에야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한시적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고요. 지금 한시적 유예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조차도 IRA에 찬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 후폭풍을 다들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진행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이벤트인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나야 어떤 방향성이 지금 갈 것 같고요. 사실 이 IRA의 후폭풍은요, 지금 이제 차량들 인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소나하는 오롯이 100%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더 악화될 지금 가능성은 지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8일 이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한시적 유예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응해 줄 건가,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어필할 것인가, 조금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게 되죠.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선택도 하게 되는 게 또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미국 11월 8일 선거 이후에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IT에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까지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계속해서 좀 겨울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반도체 생산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겨울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 그래도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IT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제목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이 좀 부족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국경지로 인해서 전부 휴장이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휴장했다고 해서 오늘 지수 자체로만 그 6%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아침에 심지어 음전까지 좀 갔다 오는 시장에서 그만큼 좀 혼동의 장이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네이버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푸시마크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마켓과 관련된 플랫폼을 인수하게 되면서 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은행이나 이런 JP모건과 같은 해외 이제 IB 리포트가 하향 리포트로 나오게 되면서 물론 목표가가 17만 원이긴 하지만은 그거마저도 오늘 좀 눌려버리는 좀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터넷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흐름이 끊기지 않았나 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연일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그에 따른 이유는 뭐 마이크론이나 이제 키옥시아와 같은 결국 감산 결정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감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반도체 자체가 결국 감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재고 조절 일대 보통 바닥을 찍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매수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결국 오펙 플러스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00만 달러 초창기에는 이제 100만 달러 감산 얘기가 나왔지만은 다시 또 150만에서 200만 배럴까지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유가가 86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또 한 번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또 한 번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이버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판 당근마켓인 이 푸시마크의 인수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 메모리 업계의 감산 이슈가 시장에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항공주,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 때문일까요?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우려가 시장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옴시티, 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죠. 이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국내에서도 이 네옴시티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 일본의 메타버스 확대, 지금 NFT 메타버스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뉴스들도 시장에 관심 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인기 키워드 북미 1위의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에 지금 2조 원 넘는 돈을 베팅한 네이버,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주가는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감산 이슈도 이슈로 올라와 있고요. 완전 자본 잠식 위기에 빠진 항공주가 오늘의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네이버는 일단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포시마크가 어제 이제 12억 달러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좀 인수에 부담이다, 가격이 비싸게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해외 IP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네이버가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얼마만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가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은 네이버는 이제 일본 시장이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선점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커머스의 시장에서 또 한 번 또 시장을 늘린다라는 조금 불안 심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제 시티은행이나 JP모건에서 나온 해외 IB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포시마크를 인수하기 이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포시마크를 인수하고 나서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이제 종목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와 차이점은 결국에는 콘텐츠 시장, 이커머스나 핀테크 시장에서는 그나마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포시마크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담은 계속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도 좀 나오는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돼 있다 측면에서는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도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포시마크 인수를 둘러싸이는 우려들이 많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금 반도체 감산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자,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10년 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급 과잉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때는 또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부분은 계속 굉장히 부담이 됐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본의 엘피다가 먼저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 제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던 게 DDR4였습니다. 근데 DDR4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DRAM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세계 업체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바닥에 어느 정도 시발점이 됐던 거는 결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감산 결정을 했다는 부분. 물론 10% 정도 감산이었고 키옥시아가 30% 정도에 대한 감산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감산 결정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재고 조절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CPU 자체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지금 DDR5에 대한 램이 출시가 됐지만은 완성형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는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계속 그동안 이어졌던 부분인데 결국 재고에 대한 정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인텔의 CPU, 그 서버용 CPU 램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된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맞아지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는 먼저 어느 정도로 산만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4분기 때부터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DDR4가 나왔을 때는 당시에 모바일용에 대한 DRAM 수요가 많았지만은 이제 결국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 시장에서 테마로 많이 나왔던 로봇, 자율주행, XR, VR 같은 그런 반도체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지난주나 이번 주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삼성전자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을 하향 조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이 감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 불확실성들이 좀 걷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주 올라와 있는데요. 항공주의 완전 자본 잠식 위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각국의 빗장들이 풀리면서 항공주들 좀 주목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주로 대한항공 뽑아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하고 보자라는 쪽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이제 환율이 계속 이제 분기마다 거의 100원씩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 대한항공이 대략 3,500억 원에 대한 평가 손실이 생기게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2,500억 정도가 외환 평가 손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대한항공이 대략 3,5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없어진다고 할 때, 왜냐면 대략 2,000억 정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이번 분기에 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자본 잠식률입니다. 이게 거래소 규정을 봤을 때 상반기 말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잠식률이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45% 잠식률을 가졌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미 LCC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씩 자본 잠식률이 50%가 이미 넘었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런 관리 종목을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그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던 기업 결합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자본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이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수요 자체가 그동안 여객 수요나 이런 화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실적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항공업 특성상 우리가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은 정부 지원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부분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이런 환율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역시나 지금 이 환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일단은 좀 위기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장을 주도할 특징주 또 그에 따른 전략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 오른 22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에 1.8%가량 튀어오르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상승폭 줄이면서 오전 11시 무렵부터는 보합권에서 등락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2200선이 위태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현재 221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사자세와 기관 팔자세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지수 방향성에 열쇠를 쥐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중이긴 하지만 장 마감 다가올수록 매도 규모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4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약보합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국내 업계 최초로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삼성전자보다도 강한 상승 탄력 기록 중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4%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틀 연속 강세인데요. 어제도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온 데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거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 등락 엇갈리고 있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동차주들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1.44% 내린 68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는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 사자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301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외국인은 2,727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카카오게임즈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4%대 하락하면서 41,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아주 강한 힘을 보여줬던 것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갔죠. 일단은 어제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단은 삼성전자가 ARM 인수를 위한 뭐 손정희 회장과의 뭔가 회동이 있을 것 같은 뭔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것과 그다음에 1.4나노 양산에 대한 뭐 기대감, 하여튼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또 다시 아침에 기사가 나왔죠. AR 인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가 뭐 포기하는 듯한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할 거니까 이게 이제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아마 그런 또 거기에 따른 또 우려감, 그러니까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오늘 IT 섹터들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뭐 IT보다 더 많이 빠진 쪽이 제약주라든지 일부 제약주 되겠고,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빠졌고, 어쨌든 지수는 어쨌든 IT 섹터들이 어제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오늘 뭐 홍콩 증시는 5%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괜찮거든요, 흐름들이. 일단 일본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홍콩은 하루 쉬었다고 오늘 6.33% 폭등이네요. 아까 5.8%였는데 더 폭등하면서 6.33 아주 그냥 완전 폭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중국은 지금 휴장입니다. 중국은 휴장이고 어제 미국 시장 저렇게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들이 반등을 주고 있고 강해요. 미국 시장이 단기 반등이 일단 성공한 모습이고 11월 8일 날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수를 어쨌든 붙들어 놓거나 반등을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진짜로 올라갈 수 있을 힘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도 호재가 나오기는 했는데 증시 안정펀드, 그래서 증안펀드가 10월 중순에 들어오고 그 전에 공매도 금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대놓고 뉴스화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방송이 나와서 저는 그게 카드가 만지작거리면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만지작거리면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냥
넘기는데 하여튼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잘하면 진짜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호재 때문에 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일 것을 기대를 했으나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나라 시장만 장대 음봉 떨어지고 폭락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음봉이 길죠.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나서. 일단 시장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35분, 36분 만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 이따가 다시 소통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매수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오늘처럼 조정받을 때 사는 거예요. 사면 되는 거고 저쪽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단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좋아요. 흐름들이 괜찮고.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들이 괜찮다는 얘기지 시장이 돌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 매매하기 좋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그 공매도 금지 카드가 확실하게 발표가 돼야지만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지작 거리에서는 이게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뒤에 공매도 금지 카드 나왔거든요.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긴 한데 뭐 기대감은 잔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혼자 깨지진 않을 거고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움직이면 뭐 빠졌던 애들이 다시 움직일 거고 매매치기는 좋습니다. 먹고 팔았는데 또 내려왔는데 또 사면 되죠. 또 팔았는데 또 내려오는데 또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두 가지 빠르게 살펴봅시다. 자, 먼저는 펄어비스. 자, 게임주인데요. 펄어비스 일단 기사가 별로 안 좋은 게 나왔죠. 일단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뭐 NC소프트 모든 지금 그 뭐 넷마블, 뭐 크래프톤 뭐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KF투자증권에서 게임성의 부진과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안 좋아질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일단 게임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다 부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내놨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때서는 그런 악재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시장이 약하고 흘러내리고 그럴 때에서는 이 악재가 먹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먹히고 있는 중이라 약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좀 피하면서 왜냐면 지금 뭐 빠져 있는 것들 많으니까 차라리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잘 올라가다 한번 흔들렸는데 흔들릴 때 차라리 저쪽에 놨지 이쪽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그냥 피하시거나 이거 말고도 많죠. 저기 그 관광 섹터들도 있고 하여튼간 게임주들은 저런 뉴스 나와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게임주들만 잠깐 피하고 다른 쪽들은 만만한 것들 많으니까 사료주들 같은 경우도 만만하고 그쪽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 IT 섹터가 오늘 다 약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강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좀 강했는데 이유는 국산 내연가스 비중을 4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 최초로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가스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SK하이닉스의 그 호재성과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게 맞물리면서 혼자 갔어요 오늘 IT 섹터에서. 좀 더 갈 것 같아요. 9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자, 세 번째는 대주산업인데요.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이게 올해 3월 8일 날에 얘기해드렸던 건데 막판에 다시 세게 움직이대요. 아무래도 신성홀딩스부터 해서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에 좀 자극을 받았는지 또 강세를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일단은 수익률은 75.3%인데 아마 막판에 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내일도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사료주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2, 매수 포인트는 80.5, 사료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받았네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